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더디어도 두드려가면서 한 발씩 나아가겠다. 정부가 26일부터 시작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서 일단 65세 이상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효과도 확인했지만 그 효과를 확신시켜줄 과학적 입증 자료를 더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내 첫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의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먼저 정부의 결정 배경을 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만 65살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65살 이상에 대해 효과성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무리하게 접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3월 말쯤 나올 예정인 미국의 임상시험 결과와 영국의 접종 자료를 보고 65살 이상에 대한 접종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 집단시설에 65살 이상 37만여 명에 대한 접종은 2분기로 미뤄졌습니다. 접종을 미루게 된 점에 대해서는 그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방역당국은 효능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65살 이상에게 접종을 강행할 경우 국민들의 백신 수용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위험 군에게 접종을 1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좀 더 확실한 효과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접종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65살 미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와 환자, 그리고 입소자 27만 명은 오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대상자 명단은 접종 대상 기관이 오는 16일까지 명단을 넘기면 19일까지 수정 보완을 거쳐 확정됩니다. 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 1호 접종자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미입니다. 접종 순서와 일정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고위험 나이, 즉 고령이 아니라 고위험 시설과 직종에 있는 65세 미만부터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게 집단 면역의 완성이라면 접종률을 빨리 높여야 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입니다.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27만 2천 명에 대한 접종을 시작으로 3월 8일부터는 상급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진 35만 4천 명이 백신을 맞습니다. 곧이어 119 구급대원과 역학조사관 등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7만 8천 명에 대한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을 맞게 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등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5만 5천 명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들어올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1분기가 끝나는 3월 말까지 모두 76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뤄집니다. 65살 이상에 대한 접종이 미뤄지면서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1분기 접종 대상자 130만 명보다 접종 대상자가 40% 정도 줄었습니다. 공급 일정 조정에 따라서 접종 대상자의 숫자가 좀 조정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은 1차와 2차 두 번을 맞아야 합니다. 3월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한 사람들은 4월이나 5월에 2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는 의료진 5만 5천 명의 경우 3월 중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접종하고 의사가 없는 요양시설은 의료진이 방문 접종을 하게 됩니다. 초저온 냉동 유통이 필요한 화이자 백신의 경우 폐기되는 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종 대상자가 120명을 넘으면 의료기관에서 자체 접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권역별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해야 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65세 미만에게만 접종하기로 결정하면서 여러 궁금증과 함께 접종 계획에 큰 문제가 없는 건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약사 출신의 박선아 기자에게 몇 가지 질문 더 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네. 자, 오늘 발표 전에요. 전문가 자문회의를 몇 번 했잖아요. 여기에서 65세 이상 접종에 신중하라 이런 권고가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아예 접종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거는 의외입니다.
네,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1일에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살 이상에게 접종하는 문제가 다시 한번 깊게 다뤄졌습니다. 참석한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65살 이상의 효능에 대한 근거를 좀 더 확인한 뒤 접종하자는 수정안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또 앞서 보도해드렸듯이 정부는 국민들의 접종 수용성도 크게 고려했는데요. 국민들의 신뢰 없이 접종을 추진했다 반발이 부딪혀 되려 접종률만 낮아질 걸 우려해 이런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접종의 수용성을 걱정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3월 말에요.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결과를 이제 추가로 확보해서 판단하겠다는 건데 이게 언제 어떤 결과로 나올지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현재 미국에서 65살 이상이 상당수 포함된 3만여 명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데 3월 말쯤 끝납니다. 또 영국에서는 1월 초부터 70살 이상을 포함한 접종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평가 자료를 함께 고려할 계획인데요. 65살 이상에 대한 효과가 입증된다면 코백스를 통해 3월이나 4월쯤 들어올 걸로 보이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우려처럼 효과가 낮은 게 확인될 경우 65살 이상에게는 2분기에 공급될 예정인 노바백스나 얀센 등 다른 백신이 접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집단 면역이란 말이죠. 정부 목표가 이제 11월까지 완성하는 게 목표인데 이게 차질이 없습니까? 네, 집단 시설의 고령자들일수록 감염에 취약하고 또 감염되면 중증이나 사망으로 갈 수 있어 우선 접종자로 정한 건데요. 이들에 대한 접종이 늦어지면 초기 접종으로 기대한 방역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65살 이상에 대한 접종이 2분기에서 더 미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또 11월 집단 면역 형성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접종 순서가 일부 변경되긴 하지만 11월까지 70% 이상 백신 접종을 마친다는 장기 목표 달성에는 큰 차질이 없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백신 공급이 늦어지거나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 경우 집단 면역 형성에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담당하는 박선하 기자였습니다. 충남 아산에서는 한 보일러 공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이틀 동안 50명 가까이 확진됐습니다. 설 연휴라는 시간 동안 지역사회로 전파가 발생한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아산의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입니다. 지난 13일 20대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이틀 만에 직장 안에서 집단 감염으로 번졌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거주지인 천안과 아산에서 22명이 잇따라 확진된 데 이어 오후 들어 직원과 가족 등 20여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의 공장 한 곳을 매개로 무려 50명 가까운 확진자가 속출한 겁니다. 연쇄 감염이 확실해지자 이 공장엔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현재 모든 직원을 포함해 검사 대상 인원만 700명에 달해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설 연휴 동안 가족과 친지 등과 접촉하면서 이들 지역에서 연쇄 감염이 벌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집에 방문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가족들을 만나거나 지인들을 만났던 분들이 계셨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각 지역에 또 확산될 우려점도 있고. 방역 당국은 확진자 동선에 긴급 방역반을 투입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 가족들 전체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검사를 확대하고 초기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새로운 기준이 오늘부터 적용됐습니다. 수도권은 식당이나 술집의 매장 영업이 밤 10시까지 1시간 늘었는데요. 체감적으로 변화가 있는지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희영 기자. 네, 서울 홍대 클럽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인파가 좀 늘었다는 거를 체감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오후부터 쭉 지켜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유흥주점이나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영업이 다시 시작됐고요. 그동안 밤 9시까지만 문을 열었던 식당과 술집들도 이제는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대 거리가 이전보다는 활기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자영업자들도 너무 그동안 힘들었고 점점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자영업자들은 대체적으로 영업시간 연장을 환영했지만 더 늘려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 2달 반가량 9시였다가 이제 10시로 늘어나서 1시간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희 못 열어요. 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연다고 몇 명이나 오겠어요.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그동안 금지됐던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도 재개됐습니다. 헬스장도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연장되면서 이용객들이 퇴근 시간에 몰렸던 부작용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9시였을 때는 거의 동시간대에 사람들이 좀 몰리다 보니까 10시까지 늘렸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나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고심 끝에 거리 두기를 완화한 것이라며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안심할 만한 수준이 아닌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홍대 클럽거리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